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동학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백경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네, 부동산 어렵습니다. 일단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급 차원 혹은 판매하고 사고 그런 상품의 개념의 축이 하나가 있고 네. 진짜 중요하게는 이 집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도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렇죠. 집이 있는 분들은 있는 분대로 그것이 이제 전세든 뭐 보증금이든 이런 것들이 자산이 많이 이제 부동산에 엮여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있었던 부동산 폭등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바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교육 때문에 혹은 일자리 때문에 계속 늘어들고 있고 실 공급 자체가 굉장히 이제 딸리는 측면이 있고, 이것은 올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한 5년 6년 뒤에 이게 집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한 정권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정권 저 정권을 넘나들면서 이 부동산 정책이 쭉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후보들이 250만 가구 주택들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어쨌든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있을 거고. 사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이든 윤석열 후보의 뭐 원가주택이든 어떤 식으로든 공공에서도 이 직접적인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강하게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이 공급이라는 게 저는 뭐 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250만 호를 둘 다 약속을 하긴 했지만 쉽지 않거든요. 600만 정도 되는 국민들을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정부 주도로만 이걸 이렇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저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의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봐요. 뭐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일단 시작을 하고 싶은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내 집 마련을 먼저 해서 이제 자산을 증식하고 싶다라고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내 집이 있지만 더 좋은 집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국민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수요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수요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일괄적으로 뭐 정부에서 어떤 임대주택을 어떻게 짓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고라든지 좀 더 어려운 취약계층, 이를테면 주택의 품질, 최저 기준 이런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그런 계층에게 오히려 더 정부의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이든 원가주택이라는 이름이든 기본주택이라는 이름이든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그런 계층들에게 좀 더 두터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주택의 품질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집들을 계속 이제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집들이 이제 사라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비중과 주택가의 비중 나누면 한 6대4 정도 될 거예요. 여전히 주택가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물론 이 안에는 뭐 고급 주택 빌라촌도 있고 뭐 그럴 테지만, 지역고에 살고 있는 1인 가구분들도 상당히 많고, 거기에 또 오밀조밀하게 그냥 가족 가구 단위가 살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햇볕을 제대로 못 본다거나 혹은 곰팡이가 썬다거나 관리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차차 좀 개선해 나가는 차원의 문제가 또 하나 필요하고, 특히나 청년 세대들은 이 월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자체들에서 월세 지원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월세 지원책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시작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식의 지원 정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세에 대한 지원 정책이든 전세에 대한 지원 정책이든 다양한 방식으로의 지원이 필요한데, 다만 이제 정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한 것은 좀 더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들에게 더 집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쭉 이 정부들이 오면서 그 전에 정부보다 더 나은 삶의 이 환경들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양극화 문제만큼은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지금 이거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것이나 혹은 전세나 혹은 월세에 있어서도 이 소득의 격차, 자산의 격차가 계속 그 청년 세대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지원 정책들이 세밀하게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경선 때 나왔던 정책 중에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했던 정책이 반반주택이라고 있어요. 이제 국가가 반,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사려고 하는 개인이 반 해서 주택 정책을 짜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정책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년 후에서나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정책들이에요.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은 아닐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주택이 필요한 국민들도 눈앞에 있으니까 당장 활용될 수 있는 정책들도 좀 나왔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월세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시작할 때 어쨌든 20대 청년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집을 주택을 구매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단은 내 삶을 꾸려갈 공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이 월세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택을 갖고 있는 비율이 한 50%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 때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모두를 집을 갖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이 월세, 그러니까 세입자 분들의 중심적인 이야기들도 조금 더 울려 퍼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들 보면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래야 사실 청년들이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1인 가구, 청년 가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이제 잘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비교적으로 소외받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부동산 정책도 1인용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출의 완화 이런 부분도 1인 가구를 맞춤한 그런 정책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월세 지원은 저는 굉장히 절박하다고 봐요. 청년 자체가 전체 사회로 보면 이제 취약계층인 거잖아요. 세대적 관점에서 보면. 특히나 이 일자리를 오히려 구하지 못해서 그런 이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에게 월세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정책이 이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이 나왔는데 그러한 정책에 이 국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좀 다루는데 그러한 월세 예산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좀 잘 통과시켜서 잘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정책들을 보면 현금 정책도 있고 뭐 훈련의 기회를 준다든지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핀트가 좀 잘못 나가는 정책들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지원하는 그런 재원이 있다면 차라리 기존에 있는 청년 정책들과 통폐합을 통해서 오히려 재원을 쓸 수 있는 선택권을 예를 들어 그걸 뭐 이름을 청년 계좌로 할지 청년 카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이제 통폐합해서 직접적으로 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그런 진전된 방안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돼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쨌든 집을 가진 사람들 혹은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의도 중요하고 그거를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그런 생각을 못하거나 지금 어쨌든 이 현실에 치여서 살고 있는 국민들 역시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도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면 그 공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의무지만 이쪽 반대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부닥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저는 기계적인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지역균형 발전하면 무조건 분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인데 사실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사는 공간에 뭐 응급 시스템, 교육 시스템, 뭐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게끔 하는 것이 사실 먼저이거든요. 근데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우선 만들어내는 것, 보이지 않는 그런 국민들을 비추는 것이 2022년도 정부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 짧게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이제 뭐 아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은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쉽게 말씀드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주변 분들과도 논의를 하고 대선 주자분들께서 토론하는 것이 그 내용이 이왕이면 보편적으로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토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나온 얘기지만 이 부동산이 단순히 이제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 뭐 교통, 뭐 지역의 소멸, 뭐 지역의 산업 이런 것들과 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대선 주자들도 서울의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월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에 소외된 곳은 어떻게 그럼 인프라를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부동산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